예,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윤석열 정부 임명한 기관장 감사 4명 중에 1명은 검찰 대통령 출신이더라. 근데 저는 최근에 나온 사태들을 보면서 저게 과연 윤석열만의 라인일까? 대통령실 출신이거나 검찰 출신이거나 대한민국 사회가 여러분들 인구가 5천만이 넘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훨씬 넘는 그런 엄청 큰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8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4분의 1이 저 기관장 감사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꿀보직이거든요. 하는 일은 별로 없는데 억대 연봉 받는 자리.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나 이런 애들이 총선 안 나가고 다 바뀌었던 자리.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저 자리에 윤석열이 꽂은 걸까요? 그 옆에 김건희가 꽂은 걸까요? 난 이런 궁금증이 막 생기기 시작하더라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국민적인 의심으로는 검찰 대통령실 출신이라고 해서 딱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데 국민의 체감상으로는 4명 중 3명은 연결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앞서서 뭐 우리 해병대 단톡방에서도 봤다시피 지인의 지인까지 챙기는 그런 상황에서 이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나 대통령실 출신이 이 사람 내가 보장할 수 있는데 이 사람 우리 동기야, 이 사람 우리 후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4명 중 3명은 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난 탐욕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무실 앞에 쇼핑백 들고 줄 서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매간 매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나라가 망하는 마지막에 나타나는 징조, 매간 매직. 지금 느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청조 말현상 이런 거? 그 당시 뭐 서태후가 말아먹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나라 곳간이 비어갖고요. 결국 일본한테 먹히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아주 매우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근데 그 윤석열이가 사람을 내리꽂잖아요. 형식적으로 윤석열이가 인사권자니까. 윤석열이가 했던 말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드릴게요. 똑같이 해주세요. 뭐 제가 찍고 나면 그냥 놓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사장 누구 지명하고 이렇게 안 하고요. 뭐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시킨다? 전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씨발, 나 존나 해봤네. 윤석열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나 저거 보면 동영상으로 보면은 적어도 도리도리 하잖아요. 요즘에 딸 도는 게 윤석열의 도리도리인 이유가 있었다. 트럼프처럼 그렇죠. 살려고. 총알 피하려고. 총알 피하려고. 나 그러니까 얘는 말타 행태가 너무 심하니까. 말타 행태가 너무 심한 거야. 저렇게 말이 안 했으면요. 이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임명될 때 검찰 개혁은 제가 제일 잘하겠습니다 해갖고 국민 여론도 그러하니 네. 시켰어. 제일 나쁜 놈이었잖아요,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나는 낙하산 같은 거 안 내려보낸다 해놓고 역대 낙하산이 제일 많은 정권이 돼버렸어요. 아니, 지가 낙하산이거든. 자, 앞에서 거짓말은 진짜 대단합니다. 네. 근데 내가 봤을 땐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거짓말하면 하는지도 몰라. 더 심각한 거지. 진짜 무서운 거야. 자기가 거짓말 하는지도 몰라. 이런 애들은 거짓말 탐지기도 안 잡혀요. 그러니까 저런 애들이 수백 자리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기에 대통령 인사권이 이게 미치는 게 2만 자리 정도 됩니다. 네, 2만 자리. 17,600 몇 장인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는 그냥 꽂힐까? 대가성 있는 자리는 없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럼 꽂히는 사람들 최하가 기본적으로 연봉 1억 이상이에요. 어떤 경우는 그렇죠. 감사들 같은 경우는 장급이니까. 그러니까 연봉 2억 넘어가는 애들도 있어. 그게 1,000명이라고 쳐봐요. 대충 계산 나오죠. 근데 10,000명이 넘어가. 어떻게 되냐고요. 짬짬이로 다 해먹는 카르텔이에요. 윤석열이 왜 가끔씩 무슨 이권 카르텔이라고 그래갖고 뭐 보조금 내려가는 거 그거 상당히 깎았잖아요. 요거는 왜 우리가 말을 안 하냐고. 10,000명, 2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카르텔로 꽂히는 상황이에요. 아까 말한 4분의 1은 그 출신들이라고 그랬죠. 나머지는 또 뭐냐면 그 국민의힘에 또 윤석열한테 줄 잘 서 있던 사람들. 이번 총선 때 낙선한 사람들 중에 말 잘 들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 다 그 자리에 꽂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얘 머릿속에 개혁과 혁신과 쇄신이라고는 일도 없는 자. 없죠. 개혁과 혁신과 쇄신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자죠. 그리고 재밌는 짤에 나왔던 이야기. 수도권 반지하 주민 대피에 만전을 기하라. 이 이야기는 초등학생도 해요. 초등학생도. 야 이거 사고 안 나게 준비해? 이런 거잖아요. 근데 1년 동안 뭐 하다가요?
근데 이것도 사실 말 실수예요. 이렇게 호우주의보 내리고 장마가 심각할 때 위험한 데는 반지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치. 어. 그러니까 작년 기억하세요? 이 괴랄했던 장면? 신림동에 모녀가 3분 돌아가셨을 때 그 지하를 내려다보면서 윤석열이가 했던 말. 이건 좀 슬픈 장면이라 성대모사 안 할게요. 내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벌써 침수가 시작되더라고. 그리고 퇴근했어 이 새끼가. 그래서 빨리 퇴근해 버렸잖아요. 아니 근데 저기가 사실은 3분이 돌아가신 그 현장이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저게 대통령이 할 짓인가. 근데 구두 신고 와가지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다 좌파 방송들이 비가 많이 오게 유도해서 그랬다고 안 한 게 어디야? 그때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저 오송 참사도 있고 그건 일주기 됐잖아요. 있고 나서 언론들이 이제 뭐 여기저기 언론들이 뭐 반지하 참사 이후 뭐가 달라졌나 하나도 안 달라졌다는 보도가 쏟아져. 네. 검색해 보세요. 하다못해 특정히 침수가 잘 되는 지금 물막이라도 좀 공사라도 해라. 물이 딴 데로 가게끔. 거의 안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말만 저렇게 번지를 하고 이걸로 끝났다가 다시 뭐 장마철 비가 많이 오는 때가 돌아오니까 또 만전을 기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또 국민들이 몇이 죽든지 간에 별 상관이 없거든요. 자기가 느끼기에 정권에 타격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토 가기 전에 했던 지시사항 보세요.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 그러니까 이자 머릿속에는 그냥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귀찮은 거야. 저 메시지도 윤석열이 안 냈다는 의혹까지 있어. 저도 안 약간 냈겠죠. 좀 그거 보면서 야, 이거 니들이 보면- 알아서 해. 이런 느낌 아니야. 약간 좀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질 말을 안 하고 아주 애매하게.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는가 비교도 한번 해드렸었잖아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관심사항, 지시사항이. 이렇게 이게 우리가 머릿속에 막연하게 준비만 철저히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일기예보의 종류나 이런 거 보면 집중 국지성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산사태 예방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지시사항을 내려요. 그럼 공무원들이 대부분 그런 조직에 가깝거든요. 보스,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꼭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내려줄 필요가 있는데 준비 철저히 해, 사고 안 나게 해. 작년에는 그 한국에 그 난리가 났는데 우크라이나 갔던 전쟁 갑자기 비행기 돌려서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또 주가 조작의 냄새가 나는 지금 연관성이 있고요. 미치겠네요 진짜. 그리고요 지금 최근에 나온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수출입 물가 추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물가가 지금 잡혀가고 있다 이야기를 했어. 수출 물가, 수입 물가가 다 저렇게 오르고 있어요. 당연히 수입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한국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물가가 뭐 하반기 때는 잡힌다. 작년에 그 상고화재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상저하고. 다시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더라. 물가 때문에 못 살겠다 했지만 지금 물가 지금 어마어마해요. 장마철 있다 보니까 특히 채소 과일류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질 거예요. 네. 채소가 녹아버리는데요. 아니 밭에서.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유통 구조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채소 과일이 비싼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 정말 고쳐야 되는데 참 심각해요. 그냥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물가 비싼지 모르겠지. 뭐 특수활동비 먹으면 되니까. 맞아, 자기들이 직접 계산할 일이 별로 없어서 그만큼 체감도 못 할 거라고. 떡을 받는 거 이야기 나오니까 한 이야기인데 거기서 소고기 먹었던 그 집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나왔을 때 1,000만 원 후원했어요. 야 카르텔 씨발 진짜 전날 받네. 그러고 상 받았잖아요. 엄청 팔아줬나 보죠. 500만 원이었던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1,000만 500만 원, 원이 1,000만 원 맞을 거예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댓글창에요. SYK님께서 기분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네요. 제명인의 마을에 전용 헬기 한 대 사줍시다. 진짜 헬기 그때도 헬기 사주고 싶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망하고 있다는 건 윤석열이 무역 적자가 줄어들었어요. 이게 흑자로 시작됐어요. 성장률이 뭐 2.5 몇 % 올라가요. 이것만 내세우고 있거든요. 실제로 진짜 망해가는 소리는 아리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리백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게 규정화되고 아리백이 표준화되기 시작하니까 각 지방에 있는 공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리백에 도달하지를 못했어.
근데 정부에서는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쓰는 전기가 지방에 있는 꽤 유명한 회사의 공장이 돌아가. 근데 이거는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수출하는 내일을 먹을 거 아닙니까? 아리백 등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무역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장벽이 되잖아요.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려고 한다는 것이 저 그래프예요. 나라가 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이미 늦었던 것은 뭐냐면 이명박 박근혜가 친원전 방향으로 틀면서 신재생 에너지 규모가 줄어들었던 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 제일 활발했던 게 태양광이었어요. 전 세계 태양광 기술 세계 2위였단 말이에요. 명박이가 집권하자마자 친원전으로 바꾸고 새롭게 지으면서 전체 전력 생산의 비중을 원전 비중을 높여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9년이었습니다. 박근혜까지. 그러니까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에 못 따라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친원전 할 건지 탈원전 할 건지 막 토론해서 탈원전 쪽으로 방향을 잡았잖아요. 이걸 난리를 치고 하다가 윤석열이가 안전을 중시하는 공무원의 사고는 버려라 했던 게 바로 원전 문제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이 분위기가 쭉 가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기업들이 동남아시아로 가겠다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그나마 없는 일자리가 더 빠져나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없는 일 결국은 국가의 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거고 정말로 호미도 막을 걸 가래도도 못 막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음 정부 이재명 정부가 집권을 하면 이제 늦어진 알리백을 쫓아가기 위해서는요. 더 국민의 희생이 더 필요해요. 그때는. 그때 그 국민의 희생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당시 그 정부를 또 욕하게 되겠죠. 그렇죠. 모든 거는 윤석열의 기레기들 문제입니다. 지랄 연병을 하겠죠 또. 근데 이 레포트에서 보면은 사실 지금 기업들의 아리백에 대한 교육도 안 돼 있어서 아리백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라는 질문에도 50% 이상이 아리백에 대해서 모른다고 대답하고 있어요. 대통령도 모르는데 모를 수도 있지. 너무하시네. 기업 담당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진짜 걱정됩니다. 진짜 심각해요. 에너지 문제는 우리나라가 결국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게 사실 과거에 이제 환경을 담보로 잡고 우리나라가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정말 그 전 세계적인 선진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혜택도 입을 수 없는 상태에서 에너지가 없으면 뭘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국회 신영대 의원실 압수수색한 게 바로 태양광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 영일만에서 석유 나왔다고 했어요. 제가 계급품을 먹었잖아요. 지금 석유 나오면 뭐하냐고. 지금 알리백으로 해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저탄소로 가고 있는 상황에 석유 나오면 뭐하냐. 이 이야기까지 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뭔 석유 이야기하고 원전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탄소 떼고 있으면 참 좋아라 그러겠다. 이번에 아브레유가 잠적했다는 슬픈 뉴스가 아브레유한테 그 컨설팅비로 얼마 줬죠? 17억인가 줬는데 아브레유가 그 집을 세놓고 브라질로 가버렸다. 연락 두절 상태다. 시발. 범죄자 인도조약이 브라질이랑 돼 있나? 왜 있잖아. 내가 그 무릎팍 도사라 그랬잖아요. 딱 보는 순간 석유가 나올 걸로 얘기했다. 이게 유일한 근거야. 아브레유의 유자가 기름주자네요. 그래놓고 지금 이미 거기는 작업 들어갔는데 이미 주가 조작으로 냄새 맡은 뭔가가 그렇죠. 나오고 있고. 그거는 진짜. 그러니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뭐 김건희 국정농단 어쩌고 저쩌고 뭐 수사위야 뭐 어쩌고 저쩌고 국민의 어쩌고저쩌고 해도 지금 윤석열은 총체적으로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정권 내가 본 적이 없다니까. 내가 초등학교 때 5.18을 겪은 이후에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중학교 때부터예요. 뭐냐면 이게 약간 적개심에 불타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까지 왔는데 우리는 신문 볼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신문 같은 걸 구하면은 정치면만 봤다고. 오. 정치 신동이었다고. 나는 근데 박정희 때는 워낙 어린 때였기 때문에 그냥 알턱이 없잖아요. 그때는 대통령이 박정희인 줄 알았어. 원래 대통령은 내 죽을 때까지 박정희가 하는 건 줄 알았다고. 근데 그 이후에 내가 본 대통령 중에 가장 최악이에요. 정말 아니 정말 어떻게든 국가라는 게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온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다. 정말 이유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직업이 의사다 보니까 의료계 쪽 지금 현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데
정말 총체적 위기는 아직 시작도 안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언제 와? 의료계에서. 모르겠어요. 친하게 지내놓으세요, 저랑. 변호사도 찾을 때가 좋을 때입니다. 의사도 찾을 때 진짜 심각합니다. 근데 이 정도도 시작도 안 한 것이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아마 의사들 복귀 마지막 날이죠. 지금 복귀가 안 되면 의사들이 쉽게 말해 대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렇죠. 의사 생산의 대가 끊겨버려요. 2,000명을 증원한다든지 지금 대를 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대를 끊어버려. 그리고 지방 의료를 뭐 고려해서 의사들을 숫자를 늘려야 된다든지 지금 지방에 있는 국립의료 응급 거점 병원들 도산 신고하게 생겼어요. 지금 파산 직전이에요, 지금. 거기 파산하면 거기 그 규모의 병원이 돈 1조 넣으면 하루아침에 생겨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시스템들, 그건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저 옛날에는 2번 찍었던 사람들도 지금 윤석열을 다 욕하기 바쁜. 어느 한 가지가 잘 돌아가는 곳이 없어. 제 친구들이 저한테 정치 이야기 못 합니다. 그러니까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탐욕과 무능. 전반적으로 정권을 잡자마자 내가 다 해먹을 거야. 다 해먹을 거야 하나. 내가 혼자 다 해먹기 그러하니 살짝 찔끔찔끔 나눠주는 정도의 다 해먹을 거야. 진짜 분노스럽네요. 근데 실제로 정치는 완전 개무능. 생각이 없으니까 요리 잘하는 남자. 바깥 양반의 출근을 위해서 주스를 갈아주는 남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 그거 화보 찍고 있는 그 시간, 그 세팅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을 그거 하라고 국민들이 월급 준 줄 아냐고요. 미친놈인 거죠 사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루이코코님 마찬 천재. 루이코코 저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아침에부터 마차 필승 결혼하세요 이 사람들아. 마차님은 진짜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이. 여기까지 하세요. 자 여러분, 자 새날 구독 좀 해주세요. 지금 101만 명이 몇 명 안 남아서 구독 좀 부탁드리게요. 요즘에 좀 약간 침체기예요. 유튜브가 다 그렇습니다. 네, 유튜브 그냥 그만해야 되나요? 구독 좀 해주세요. 까먹지 마시고.